나는 학대, 유기, 배신, 그리고 상실이 남긴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내 슬픔을 존중하며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의 끝, 일자리나 가정을 잃는 일, 혹은 학대나 배신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상실의 아픔은 깊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몇 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반복되는 이혼, 그리고 재혼 후의 갈등 속에서 자란 그녀는 늘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님의 반복된 이혼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을 잃은 상실감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누구보다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안정감과 행복을 아이들에게는 꼭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것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또다시 가족을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의 주된 생계를 책임지던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가정도 일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한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로 했죠.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고 조금씩 새로운 일과 사람들을 만나며 변화해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적응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깊은 슬픔이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플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감정을 글로 써보며 그 슬픔의 근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슬픔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잃어버린 가족의 안정, 실패한 결혼, 잃어버린 직업과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꿈꾸었던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여전히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은 언제든 삶의 어느 순간에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슬픔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었기에 남아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완전히 지워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슬픔을 품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과거의 나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길을 걸어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품고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